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부하인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 과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4분경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성 및 구급 명단은 14명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혜주, 조국 등 명단에 적혀있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구 과장은 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대우 전 단장은 그런데 혐의가 뭐냐,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나 법무실에 문의해보라고 구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중간 간부조차 혐의도 모르고 임무를 하달할 정도로 윗선의 지시가 급박했다는 정황입니다. 구 과장은 특히 김대우 전 단장에게서 임무를 받은 개엄 당일 밤 11시 4분 이후의 행적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우선 오후 11시 5분경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대령과 통화해 수도권 내 구금시설 12개, 병력 10명의 지원을 답변받았다고 했습니다. 1분 뒤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도 연락해 그때부터 병력 명단, 접촉 장소 등을 논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이 국방부와 경찰 국수본에 전화한 시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에 전화한 바로 그때입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해서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수차례 말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받아 적은 내용은 김대우 전 단장의 국회 진술은 물론 구 과장 진술서와도 대부분 일치합니다. 구 과장은 개엄 당일 눈에 보이는 수사관부터 5명씩 무작위로 줄을 세웠고 1조, 2조를 나누어 조별로 정치인 이송 명단을 부여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역시 홍 전 차장 메모에 적힌 1조, 2조 축차검거 문구와 맞아떨어집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받았던 시기에 방첩사 내부는 물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 관계자까지 명단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여 전 사령관 부하의 진술로 확인된 셈입니다. 결국 방첩사 중간 간부들의 진술을 통해 탄핵 공작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고 홍장원 메모는 신빙성을 더 얻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시각은 개엄 당일 밤 11시 6분입니다. 증인은 체포 명단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홍 차장이 다시 복귀한 명단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그 시간대는 명단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 시간은 그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입니다. 그런데 이미 밤 11시에 방첩사 체포조에 명단이 전달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밤 11시에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한 겁니다.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에서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미 홍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을 당시는 방첩사 내부에 체포 명단이 하달된 상태였던 겁니다.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은 체포 명단과 함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우 단장은 또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의 인사들을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금 장소는 비원 벙커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수방사 비원 벙커가 구금 시설로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김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체포라고 인지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체포의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우리가 체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검찰은 개엄 당시 방첩사에서 160여 명의 체포조가 국회, 선관위 등에 투입됐고 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도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1입니다.
가림막 없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관저에 갔었고 관저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잡으라는 목적어가 없어 윤 대통령이 말한 방첩사의 수장,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더니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광안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이때 받아 적은 내용도 재판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갈겨 쓴 내용을 보좌관에게 다시 옮겨 쓰라고 했고 그 후 자신이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대당자들의 인물의 어떤 글자는 제 보좌관의 글씨고 이 밑에 막 흘려 써 있는 글씨체가 제 글씨체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름이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할 예정이라며 검거 요청, 위치 추적 부탁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쓰다가 말고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이 명단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나. 홍 전 차장은 영장 없이 위법한 방법을 써서라도 체포 대상의 위치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면서 비상계엄 상황인데다 대통령 지시라 따라야 하는가 잠시 고민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